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주시의 의원님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넥타이를 쪽색을 냈는데요. 나주 쪽이 좀 유명한데 저 민주당 당원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님께서 너무 딱딱하게 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 사투리를 좀 쓰더라도 아따 나중에 있게 그리고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한영철 의원님한테 이 토론 제안을 받고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토론해 주실 5분 그리고 4분의 이야기를 글을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이야기까지 계속 해가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좀 않겠느냐. 사실은 여기 청중분들이 생각한 것은 좀 사이다 발언 같은 거 이런 걸 좀 해야 재미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을 넘는 발언을 할 수는 없고요. 또 제가 뭐 오늘 날짜로 한 28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말을 해도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이 바로 나주시가 지금 이제 처해 있는 문화재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풍선에 바람을 가득 넣어가지고 누군가 핀세트로 거기를 탁 트면 빵 터지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 나주시가 문화재단을 보는 우리 시민이나 또 의원님이나 언론인이나 또 이런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주는 400년 전에 쌀을 많이 나라에 바쳐가지고 조정에 바쳐서 훌륭한 목사를 초빙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인사는 마사다고 썼는데 결국에는 재단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그거 물리적 시간과 행정지 체계를 통해서 저희들 그때그때 거기에 자료를 만들고 또 열심히 설명을 해서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통과를 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과연 그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재단의 목표나 방금 전에 우리 이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또 이후에 발표하신 분들의 재단의 목표나 어떤 과업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다 전공이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좀 논문을 몇 개를 찾아서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토론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전국에 제가 확인한 거는 한 105개 정도 되는데 105개 정도 되는 문화재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체적으로 행정의 지시사항들만 받아서 쓰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의뢰 입장에서 가방한테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성과가 잘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유석정 목사라는 분을 우리가 부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먼저 왔었어요. 나주 목사로. 그리고 석 달 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석 달 하는 동안에 나주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줬는지 모르는데 나주 사람들이 그 목사를 나주 목사로 다시 발령을 내주면 나주 사람들은 거기에 보답으로 쌀을 300석을 바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300석을 바쳤어요. 300석이 누가 냈겠습니까? 나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냈겠죠. 그때는 사족들이겠죠. 양반들이 냈겠죠. 그리고 약간 향내들도 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선시대는 목사의 임기가 보통 2년이에요. 근데 2년인데 2년 다 못 채웁니다. 예, 자리는 적고 사람은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1년하고 갈라가니까 나주 사람들이 또 조정에다가 탄원을 합니다. 목사를 좀 더 이렇게 나주 목사를 좀 더 있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나주 사람들이 그건 이제 조정에서는 왜 그 사람이 나주의 목사를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 나주를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5년을 하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그래서 5년 동안 나주 사람들이 쌀을 몇 천석을 바쳤냐면요. 총 초빙할 때 3,000석, 유임운동으로 2,700석, 3,000석을 쌀을 바쳐서
이분이 5년 동안 나주를 운영을 잘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나주 사람이 유명한 시서 김선이라는 분이 제문을 썼어요. 그 제삿날. 거기에 보면은 5년 동안 중앙에서 애국 사신이 2번이나 나주로 와요. 이거를 전혀 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나주 관아에 있는 돈으로 다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초빙이 돼서 정말 나주를 문화재단을 문화재단답게 그리고 저희들이 후발주자잖아요. 만들어지면 지금 106번째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한 5개 정도의 시군이 전라남도 시군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일반을 못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한 107번 정도의 전국에 근데 그 100번째까지 온 문화재단이 잘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그 나주의 문화재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근데 그럼 나주가 이제 문화가 도대체 나주 문화가 뭐냐 했을 때 저희들이 애매모호하죠. 근데 저는 33년 공직생활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나주가 사실은 어떤 변혁기에 동토를 무렵에 빛이 탁 발휘해주고 제가 말씀드린 같이 부풀어오는 풍선에 탁 침을 놔주는 그런 어떤 도시적 특격이 좀 있어요. 사실 그게 많이 가지고 있는 원간의 어떤 그런 전통적 문화라든지요. 그리고 고려 남한여초 신라 말에 고려를 경고할 때 나주의 해상 세력인 오다린의 딸 정왕호 씨 이쪽 세력들이 왕건과 협력을 해서 고대 사회가 멸하고 중세 사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고 고려 말에는 유명한 선봉이 다시 평룡산 밑에서 한 3년간 고민 좀 하다가 나주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내려야 돼서 조선을 내렸잖아요. 최근에도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아마 100년 정도나 지나면 나주의 역사 중에 대단히 유명한 역사로 기록될 건데 저는 수세 폐지 운동이 사실 나주에서 시작되고 지금 수세 물세 안 내잖아요. 이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러한 나주의 어떤 그 정체성 또 이 정체성을 좀 문화적으로 풀어주면 그런 어떤 변혁기를 앞에서 리드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데 그런 성격은 저는 영산강이 준 선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영산강을 저희들이 지금 뚝이 막아져가지고 배가 못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영산강이 죽음의 강이 돼가지고 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런 스타일로 됐는데 민선 8기 때 다행스럽게 3,600억짜리 예산이 들어서 영산강을 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선 1945년, 한 60년까지도 배가 다녔죠. 70년까지도 영산포에 배가 다녔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나주가 사실은 이 육지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게 해양 도시거든요. 해항 도시라고 학자들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도시의 성격이 결국 나주 문화의 어떤 선진성, 또 풍부함, 다양성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약간 초점을 저희들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고민이나 이론적 토대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밴쿠버는 안 가봤는데요. 밴쿠버 입구에 초입에 이렇게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 도시 밴쿠버입니다. 이렇게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다문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아름다운 문화를 좀 만드는 그런 재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문화재단 자체가 약간 그 법상으로 좀 특이한 지점에 좀 있어요. 사실 문화재단이. 제가 이게 18쪽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써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정부는 1섹터잖아요. 지금 3섹터를 만들어서 이걸 좀 1섹터가 잘 못하는 거를 3섹터가 좀 해보자는 건 이 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재단을 설립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거는 약간 그런 성격도 있지만 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경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재단이 이 경비를
자체 도달이 거의 안 되고 대부분 해당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자립 문제인데 이 경제적 자립 문제가 사실은 문화를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일부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옛날 이야기를 뮤지컬화 시켜가지고 좀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윤을 낳느냐 그 이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을 만들 때 그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상태에서 재단에 대한 문제가 좀 거론됐지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지금 장현호 선생님이 이제 문화 소비 시대라고 했는데 사실 문화 소비 시대이지만 또 재단을 통해서 나주 사람들은 문화를 생산하는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에 또 인력 양성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소비를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어떤 유명한 뭐 미술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뮤지컬이나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돈 받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 정도가 소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 문화 속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를 생산해내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나주 시민들이 전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주 시민 중에 그런 데 굉장히 소질이 있고 또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좀 뭔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나주시에서도 문화관광재단 기본계획 용역 이런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관광에 좀 방점을 찍고 싶어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좀 그게 성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는 지루한 시간들이 많이 있고 좀 견뎌줘야 되는데 그게 견디는 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관광은 저희들이 잘 작전을 짜가지고 이게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인력을 투입하면은 효과가 빠짝빠짝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 포괄주자로 관광의 어떤 트렌드에 딱 막차를 탔는데 이미 저 앞차는 바뀌어져 있어요, 칸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뒷걸음질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화의 큰 흐름 속에서 관광의 트렌드를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상품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어떤 문화로 행복한 도시 이런 방식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21쪽은 전국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문화재단을 100개인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 쪽 지금 전라남도 쪽이 100개가 더 들어가서 한 105개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뭐 쓴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재단이 만들어지는 저는 이 재단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이 선생님도 사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재단은 좀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누구나 인정해주는 어떤 인물들이 이 재단의 운영이나 참여 그런 직원들로 좀 채용이 돼가지고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유석준 목사를 우리가 3,000석을 주고 지금 400년 전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400년 후에 우리 아주 후손들이 이걸 못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사람을 뽑는 거는 집행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속에서 나오지만은 좀 더 이런 부분들, 특히 이 문화를 다루는 재단에 만약에 25세의 청년이 들어왔다, 그 부분이 60세의 청년에서 나가면 한 30몇 년, 40년 가까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그냥 좀 특이한
이 성격이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는 방향,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 어떤 협치를 통해서 또 아니면 시민사회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됐으면 쓰겠다는. 왜냐면 공무원을 시민사회와 협의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시험 공부해가지고 뽑는 건데,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어떤 그 발걸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의 암묵지는 맞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문화 자료들은 엄청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단을 통해서 제대로만 밝혀지고 그게 잘 프로그램을 짜져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나주가 후발주자지만 어느 지역 못지않은 문화 도시로서 각광을 받는 시간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순 과장님 주제 발표 내용을 기존에 먼저 살펴봤어요.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23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의 선출에 따른 내 식구 감싸기 현장으로 주목되는 경우가 있어 재단 발전에 저의 요인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현직 공무원으로서 말하기 힘든 내용인데 이제 2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시정 질문할 때도, 의회에서 시정 질문할 때도 보면은 그때가 아마 한 달 정도 남겨둘 때였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아주 가감 없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재단 설립 중에서는 지금 설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재단 운영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다 비슷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하나 나타나는 것이 행정의 지시사항만을 따르고 재단 운영을 한다거나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 입장에 대해서 재단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위축된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다. 그 말은 이제 재단의 설립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고양시를 이 토론회 전에 다녀왔어요. 고양문화재단을 다녀와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화재단을 만든 자치단체입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106만 정도가 되고 예산 자체가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주시가 지금 12만 인구인데 1억 1천만 원이 넘었죠. 그리고 추경을 반영한다면 아마 1조 2천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이 문화재단 자체가 1%를 예산으로 주더라고요. 300억을 1년 예산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시 영역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영역 결과로 중간 보고로 나온 것이 나주시 문화재단은 3개 팀으로 운영하되 26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지금 영역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고양시는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13개 팀으로 해서 96명의 인력이 문화재단 자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가 참 색다른 것이 경기도다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뀔수록 4년 만에 바뀐답니다. 주안점이. 문화재단의 주안점이. 예전에 민주당이 잡았을 때는 축제하고 공연 위주로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요. 바뀌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미술 전시 공연으로 그렇게 그 재단의 주안점이 항상 4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 나주도 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